엄마, 일어나요. 밤 11시 대형마트 계산대 앞. 어린 쌍둥이 소녀 둘이 바닥에 쓰러진 여자를 붙잡고 울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멈춰 섰고 누군가는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마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30대 후반 고급 코트를 입은 남자였습니다. 그는 소란스러운 계산대 쪽을 보다가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여자의 얼굴을 본 순간 피가 빠진 듯 창백해졌습니다. 이럴 수가. 마치 유령을 본 사람처럼 그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대체 이 여자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이 남자는 왜 그녀를 보자 충격에 빠진 걸까요? 이 모든 진실은 지금부터 밝혀집니다. 시간을 12시간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12시간 전 같은 날 오전 11시 서윤아는 좁은 월세방에서 눈을 떴습니다. 35세의 그녀는 벌써 피곤한 표정이었습니다. 어젯밤 야간 근무를 마치고 새벽 5시에 들어왔거든요. 겨우 6시간 잠을 잔 셈이었죠. 엄마. 쌍둥이 딸 서아와 서연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5살 된 아이들은 유나를 닮아 눈이 초롱초롱했습니다. 배고파요. 유나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온몸이 쑤셨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알았어. 엄마가 밥 해줄게. 부엌은 작았습니다. 싱크대 하나, 낡은 냉장고 하나가 전부였죠.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계란 3개, 김치, 그리고 어제 남은 밥. 유나는 계란 후라이를 부치고 밥을 데웠습니다. 자, 먹자. 아이들이 밥을 먹는 동안 유나는 물만 마셨습니다. 엄마는 안 먹어요? 응, 엄마는 배 안 고파. 사실은 아이들 몫을 남기려는 거였습니다. 식사 후 유나는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잘 있어. 엄마 저녁에 데리러 올게. 엄마, 오늘도 일해요? 응. 조금만 일하고 올게. 아이들이 어린이집 안으로 들어가는 걸 확인한 후 유나는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유나는 다시 잠을 청했습니다. 오늘 밤에도 야간 근무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오후 6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유나는 마트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마트까지는 버스로 40분 거리였습니다. 7시 정각 유나는 계산대 앞에 섰습니다. 야간 근무 시작이었습니다. 마트를 나온 남자 한지우는 주차장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손에 든 생수병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방금 본 여자, 계산대에 서 있던 그 여자. 설마.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심장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38살 IT 보안회사 대표였습니다. 누가 봐도 성공한 인생이었죠.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늘 혼자였습니다. 7년째 같은 밤을 반복해왔습니다.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지만 출발하지 못했습니다. 룸미러 너머로 마트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었을까? 7년 만에 이런 곳에서 지우는 결국 차를 몰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텅 빈 거실이 그를 맞았습니다. 냉장고엔 맥주 몇 캔뿐이었습니다. 캔을 따려다 지우는 오른손 검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손톱 아래 작은 초승달 모양의 점. 태어날 때부터 있던 집안 남자들에게만 있는 점이었습니다. 지우는 맥주를 단숨에 비웠습니다. 머릿속엔 계속 그 여자가 떠올랐습니다. 야간 근무복, 지친 얼굴, 그리고 손목에 낡은 은팔찌. 은팔찌. 지우는 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맨 안쪽 작은 상자. 오랫동안 열지 않았던 상자였습니다.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피아노 앞에 앉아 웃고 있는 여자.
7년 전의 얼굴. 오늘 본 여자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같은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확인해야 해. 직접 봐야 해. 다음 날 지우는 회사에 나왔지만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녁 일정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저녁 6시. 지우는 차를 몰아 대형마트로 향했습니다. 7시. 야간 근무가 시작될 시간. 자동문이 열리고 지우는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시선을 계산대 쪽으로 돌린 순간 발이 멈췄습니다. 그 여자가 있었습니다. 같은 자리, 같은 유니폼. 지훈의 심장이 거세게 뛰었습니다. 이번엔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장바구니를 들고 매대 사이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우유, 빵, 과일. 필요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목적은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여자에게 다시 다가가기 위해서. 지우는 계산대 앞에 섰습니다. 여자가 고개를 들지도 않은 채 말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기계적인 목소리. 삐, 삐, 삐 스캔 소리만 반복됐습니다. 지우는 숨을 삼켰습니다. 이번엔 확실히 보려 했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숙인 채 물건을 넘겼고 지훈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손목으로 떨어졌습니다. 낡고 변색된 은팔찌. 지훈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팔찌를 지훈은 알고 있었습니다. 총 23,000원입니다. 지훈은 카드를 꺼내다 멈췄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입이 열렸습니다. 저기요. 여자가 마침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두 사람의 시선이 맞닿는 순간 여자의 얼굴에서 피가 빠졌습니다. 눈이 크게 흔들리고 입술이 떨렸습니다. 카드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둘 다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긴 침묵 끝에 여자가 겨우 말했습니다. 지훈 씨. 지훈도 그 이름을 삼켰다가 꺼냈습니다. 유나. 7년 만에 부르는 이름이었습니다. 유나는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왜 여기? 지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유나의 얼굴을 보는 순간 확신만큼은 선명해졌습니다.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유나였습니다.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유나는 유니폼을 한번 내려다보고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보시다시피요. 일하고 있어요. 차가운 목소리. 지우는 무너진 얼굴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유나는 너무 말라 있었고 눈빛은 지쳐 있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사는 거야? 당신이랑 상관없어요. 유나는 떨어진 카드를 주워 다시 끼웠습니다. 영수증 드릴까요? 지훈이 말을 잇기도 전에 유나가 딱 잘랐습니다. 말 끝나셨으면 비켜주세요. 뒤에 손님 계세요. 지훈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정말 손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카드와 영수증을 받아들고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유나야, 내 번호라도. 필요 없어요. 유나는 다음 손님을 향해 다시 같은 목소리를 꺼냈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우는 결국 계산대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마트를 나가진 못했습니다. 매대 뒤 그림자처럼 유나를 바라봤습니다. 유나는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웃지 않았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1시간이 지났을까? 유나가 휴대폰을 확인하더니 매니저에게 짧게 말했습니다. 매니저가 고개를 끄덕였고 유나는 재킷을 벗어들고 서둘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지우는 뒤따랐습니다. 주차장을 가로질러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유나. 그때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지훈이 고개를 돌리자 어린 여자아이 둘이 유나에게 달려왔습니다. 똑같이 생긴 쌍둥이. 5살쯤. 유나는 무릎을 꿇고 아이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엄마도 많이 보고 싶었어.
그 순간 유나의 얼굴이 풀렸습니다. 지훈이 오늘 처음 보는 표정 미소였습니다. 아이들은 쉴 새 없이 제잘거렸고 유나는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지훈은 그 모습을 멀리서 보고 가슴이 막혔습니다. 유나에게 아이가 있었다. 그것도 쌍둥이. 지훈은 본능적으로 주변을 훑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어른은 없었습니다. 유나와 아이들 뿐이었습니다. 배고프지? 집에 가서 밥 먹자. 유나가 두 아이의 손을 잡는 순간 한 아이가 습관처럼 손을 들어 머리를 긁었습니다. 형광등 아래 그 손이 선명히 보였습니다. 오른손 검지, 손톱 아래 작은 초승달 모양의 점. 지훈의 숨이 멎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오른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같은 위치, 같은 점. 시선이 떨린 채 다른 아이를 봤습니다. 그 아이에게도 똑같은 점이 있었습니다. 설마. 다리가 풀린 지훈은 주차장 기둥에 기대야 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우리 집안 사람들한테 유전되는 점 남자든 여자든. 유나가 아이들의 손을 잡고 버스에 올랐습니다. 문이 닫히고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지훈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버스가 사라진 뒤에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엔 하나의 질문만 남았습니다. 저 아이들이 혹시 내 딸들인 건가? 그날 밤 지훈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본 채 떠오르는 건 아이들의 손뿐이었습니다. 오른손 검지, 손톱 아래 초승달점, 두 아이 모두 같은 위치. 우연일까? 지훈은 서재로 가 컴퓨터를 켰습니다. 검색창에 이름을 입력했습니다. 서유나. 가장 위에 오래된 기사가 떴습니다. 7년 전 신의 피아니스트 서유나 돌연 은퇴 선언. 지훈은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사진 속 유나는 피아노 앞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마트에서 본 얼굴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연주 영상도 나왔습니다. 지훈은 클릭했습니다. 쇼팽의 선율이 흐르자 기억이 함께 되살아났습니다. 처음 만났던 날, 연주회장 무대 위 피아노 앞에 앉아있던 유나. 지훈은 음악보다 그녀에게 시선을 빼앗겼습니다. 그날 이후 연주회를 따라다녔고 용기를 내 말을 걸었습니다. 연주 정말 좋았습니다. 유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만남. 서로 다른 세계에 살았지만 그래서 더 끌렸습니다. 석 달 뒤 지훈은 청혼했고 유나는 눈물로 대답했습니다. 결혼식은 작았습니다. 유나는 화려한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결혼식 날 직접 피아노를 쳤습니다. 지훈은 그날을 아직도 잊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유나를 탐탁지 않게 여겼고 결정적인 기사가 터졌습니다. 피아니스트 서유나, 유부남 후원자와 미래. 사진까지 있었습니다. 호텔, 레스토랑, 반복되는 만남. 유나는 오해라고 했습니다. 지훈은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내민 탐정 보고서가 마지막 신뢰를 무너뜨렸습니다. 지훈은 유나에게 말했습니다. 이혼하자. 유나는 설명하려 했지만 지훈은 듣지 않았습니다. 서류에 서명한 날, 유나는 아무 말 없이 집을 나갔습니다. 그게 끝인 줄 알았습니다. 다시는 볼 일 없을 거라고. 하지만 7년 뒤 대형마트 계산대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쌍둥이 아이들, 초승달점을 가진 아이들. 지훈은 영상을 껐습니다.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결심이 섰습니다. 확인해야 한다. 저 아이들이 정말 내 딸인지 유나에게 물어야 한다. 왜 말하지 않았는지, 왜 혼자 키웠는지. 지훈은 회사에 전화를 걸어 하루 휴가를 냈습니다. 그리고 차에 올랐습니다. 어젯밤
유나와 아이들이 탄 버스, 그 노선을 따라가 볼 생각이었습니다. 진실을 알기 전까지 이번엔 절대 돌아서지 않겠다고 지우는 버스 노선을 따라 차를 몰았습니다.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낡은 빌라들이 모여 있는 변두리 주택가였습니다. 그때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유나였습니다. 쌍둥이 아이들의 손을 잡고 걷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차에서 내려 멀찍이 뒤따랐습니다. 유나는 한 빌라 앞에서 멈춰 반지하로 내려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걸 확인한 뒤 지우는 주소를 메모하고 돌아섰습니다. 바로 찾아갈까? 더 알아볼까? 잠시 고민한 끝에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윤아, 지금 어떻게 사는지 알아봐줘. 조용히. 그리고 DNA 검사 가능한 곳도. 이틀 뒤 비서가 파일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유나는 대형마트 야간 계산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반지하 월세에 살며 쌍둥이 딸 둘을 혼자 키우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페이지를 넘길수록 손이 떨렸습니다. 이혼 이후 유나는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피아노를 놓은 뒤엔 생활을 버티기 위한 일뿐이었습니다. 출생신고서가 나왔습니다. 아이들 아버지라는 비어 있었습니다. 지우는 날짜를 계산했습니다. 이혼 당시 유나는 이미 임신 중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엔 의료 기록이 있었습니다. 유나는 병을 앓고 있었고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파일을 덮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7년. 유나는 혼자 아이 둘을 키우며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DNA 검사는 내일 가능합니다. 비서의 말에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유나의 집 근처로 갔습니다. 유나는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 어린이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들 아버지라고 자신을 소개했고 머리카락 몇 가닥을 조심스럽게 받아 나왔습니다. 검사는 간단했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뒤, 그 일주일 동안 지우는 멀리서 유나의 일상을 지켜봤습니다. 아이들을 데려다주고 잠깐 쉬고 다시 일하러 나가는 하루. 지쳐 있었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늘 웃었습니다. 엄마 안 힘들어? 안 힘들어. 엄마는 너희랑 있으면 괜찮아. 그 말이 지훈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일주일 뒤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훈은 곧장 달려갔습니다. 의사가 건넨 서류. 지훈은 결과란을 보았습니다. 친자 확률 99.99%.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은 채 지훈은 서류를 움켜쥐었습니다. 내 딸들이었다. 7년을 돌아서 있던 진실이 마침내 눈앞에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병원을 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한동안 시동을 걸지 못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쥔 친자 확인서가 떨렸습니다. 99.99%. 유나가 혼자 낳아 키운 내 딸들. 왜 말하지 않았을까? 왜 혼자 감당했을까? 지우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향한 곳은 어머니 집이었습니다. 고급 아파트 최상층. 지훈이 사준 집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어머니가 반갑게 문을 열었습니다. 지훈은 말없이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뭐니? 어머니의 얼굴이 서서히 굳었습니다. 유나 씨 아이들이에요. 제 딸들이고요. 어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혼할 때 이미 임신 중이었어요. 쌍둥이로요. 7년 동안 혼자 키웠습니다. 침묵. 지우는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 스캔들 다시 조사했습니다. 첫 페이지. 기사 최초 업로드 IP 어머니가 다니던 요가원 컴퓨터. 사진 감정 결과 합성. 당시 남자 어머니에게 돈을 받았다고 증언.
어머니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한참 만에 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너를 위해서였어. 그 여자는 안 됐어. 지훈의 목소리가 식었습니다. 그래서 거짓 스캔들을 만드셨습니까? 임신한 여자를 쫓아내고요. 어머니는 울었습니다. 임신한 줄은 몰랐어.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지훈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유나 씨는 병까지 얻었습니다. 치료도 못 받고 있어요. 돈이 없어서. 어머니가 다가왔지만 지훈은 물러섰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지훈아, 전 유나 씨에게 가겠습니다. 무릎 꿇고 용서 빌 겁니다. 그리고 제 딸들을 만나겠습니다. 지훈은 돌아서 현관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자 안에서 울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잠시 멈췄던 지훈은 눈물을 닦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차에 올라 핸들을 꽉 잡았습니다.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용서받을 수 있을까? 7년의 고통을 어떻게 보상할 수 있을까? 하지만 미룰 수는 없었습니다. 지훈은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목적지는 유나의 집. 오늘 반드시 진실을 말하겠다고. 그리고 함께 딸들을 키우겠다고. 결연한 얼굴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지훈은 유나의 반지하 앞에 섰습니다. 숨을 고르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자 유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 여기 왔어요? 할 말이 있어. 유나가 문을 닫으려 하자 지훈이 문을 붙잡았습니다. 제발 5분만. 잠시 침묵 끝에 유나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방은 좁고 어두웠습니다. 한쪽 구석, 먼지가 내려앉은 낡은 피아노가 보였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지훈의 가슴이 더 조여왔습니다. 무슨 말하러 왔어요? 지훈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친자 확인서. 유나가 펼쳐 읽는 동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떻게 검사했어? 서아랑 서연이 내 딸들 맞지? 유나의 손이 떨렸습니다. 지훈은 숨을 내뱉듯 물었습니다. 왜 말 안 했어? 왜 혼자 감당했어? 유나는 한참을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말해서 뭐가 달라져요? 달라져. 전부 달라져. 지훈은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7년 전 스캔들 재조사 보고서. 유나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무슨... 전부 조작이었어. 사진도 기사도. 누가? 지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 어머니. 유나 손에서 서류가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말이 사라진 방에서 지훈의 목소리만 떨렸습니다. 미안해. 널 믿었어야 했는데 난 널 버렸어. 유나도 눈물을 흘렸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잘못 아니에요. 아니야. 내 잘못이야. 지훈이 유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시 시작하자. 우리 가족이잖아. 유나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안 늦었어. 유나가 무슨 말을 더 하려는 순간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배를 움켜쥐고 주저앉았습니다. 아파, 너무 아파. 유나야. 지훈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유나를 안아들고 밖으로 뛰쳐나가 차에 태웠습니다. 돈이 없어서. 지금 그게 중요해? 응급실. 유나는 들것에 실려 들어갔고 문이 닫혔습니다. 지훈의 손엔 유나의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1시간이 지나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어떻게 됐습니까? 의사는 심각했습니다. 당뇨 합병증이 오래 방치돼서 상태가 위험합니다. 이대로면 이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관계가 남편입니다. 지훈은 스스로 그 말을 뱉고도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흔들릴 틈이 없었습니다. 검사해 주세요.
지금 당장. 다음 날 결과가 나왔습니다. 적합, 이식 가능. 지우는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유나는 링거를 맞은 채 누워 있었고 눈을 떴습니다. 지우나, 괜찮아. 이제 내가 옆에 있어. 유나가 힘없이 웃었습니다. 미안해요. 패 끼쳐서.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 지우는 유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술하자. 내가 다 책임질게. 수술 날짜는 일주일 뒤로 잡혔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지우는 유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처음 제대로 만났습니다. 아저씨 누구예요? 지우는 유나를 바라봤습니다. 유나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우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는 너희 아빠야. 아이들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진짜요? 응, 진짜. 지우는 아이들을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 그동안 몰라서. 아이들이 조심스럽게 지훈을 안았습니다. 아빠. 그 한마디에 지훈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수술 전날 밤, 병실엔 둘만 남았습니다. 무서워? 조금. 지훈이 유나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괜찮아. 우린 이겨낼 거야. 유나가 눈물 속에서 웃었습니다. 우리 다시 결혼할까?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술 끝나고 태어나면 서아랑 서연이랑 같이 제대로 하자. 유나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수술복을 입고 복도를 걸었습니다. 끝에서 아이들이 울먹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엄마, 아빠, 꼭 일어나요. 약속해요. 지훈과 유나는 서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약속해. 수술실 문이 열렸고 두 사람은 함께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며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수술실 밖 서아와 서연은 이모 품에 안겨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시간이 흐르고 5시간이 지났을 때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술 성공했습니다. 이모가 주저앉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들은 울음을 멈추고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일주일 뒤 지훈이 먼저 눈을 떴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옆 침대에 유나가 누워 있었습니다. 유나야. 유나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다 웃었습니다. 살았네요. 응, 살아. 손을 뻗자 자연스럽게 맞잡혔습니다. 문이 열리며 아이들이 달려왔습니다. 엄마, 아빠. 유나가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다 괜찮아. 그날 네 사람은 처음으로 함께 웃었습니다. 완전한 가족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한 달 후 퇴원날 병원 앞에서 아이들이 풍선을 흔들었습니다. 축하해요. 지우는 5 식구가 탈 SUV의 문을 열었습니다. 어디 갈까? 유나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악기상요. 오랜만에 만진 피아노. 유나의 손끝에서 쇼팽의 선율이 흘렀습니다. 엄마 멋있어. 지우는 그 미소를 잊지 못했습니다. 7년 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새 집에는 연습실이 있었습니다. 피아노가 놓이자 유나는 다시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지훈과 아이들은 문 밖에서 들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음악에만 귀를 기울였습니다. 3달 뒤 작은 재결혼식. 유나는 딸들의 손을 잡고 입장했습니다. 지우는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서약, 반지, 그리고 키스. 하객들의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피로연의 마지막은 유나의 연주였습니다. 모차르트 소나타. 7년 전과 같은 곡, 하지만 전혀 다른 울림이었습니다. 1년 후, 거실 TV 속 무대에 유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다.
아이들이 소리쳤습니다. 지우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봄날 벚꽃 아래 네 사람은 손을 잡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행복해? 너무. 벚꽃잎이 흩날렸습니다. 긴 겨울 끝에 찾아온 봄처럼. 그날 저녁 유나의 피아노 소리가 집을 채웠습니다. 아빠, 응, 우리 정말 행복하죠? 그래, 제일 행복해. 네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슬픔은 끝났고 이제 남은 건 함께할 시간뿐이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마음에 남았다면 공유와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이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